안녕하세요. 세모 엄마 사연입니다. 치매에 걸려 나를 잊어버린 아내의 마지막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40년 전 첫사랑과 닮은 청년을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우리 부부의 40년 세월을 송두리째 흔드는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가 아내의 끔찍한 비밀을 폭로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사연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프롤로그 위험한 제안. 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다. 이정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젊은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20살 때 수진이 사랑했던 그 사람과 정말로 닮았다. 선생님, 한재현이라고 했나? 간병인 소개소에서 보낸 청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제가 뭔가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요?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부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아니에요. 당신이 이해한 게 맞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액자 속 젊은 부부의 사진이 희미한 불빛 아래서 미소 짓고 있었다. 수진의 웃는 얼굴. 그때는 몰랐다. 그녀의 마음 한편에 다른 남자의 그림자가 있다는 걸. 부인께서 치매에 걸리셨다고. 재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3년 전부터요. 처음엔 가벼운 건망증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젠. 정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내가 저를 모릅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남남이 되어버렸어요. 침실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호야, 민호야. 그 이름을 부르는 아내의 목소리는 정훈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다. 재현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저를 그 민호라는 분으로. 그럴 겁니다. 정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그 사람과 너무 닮았거든요. 사진으로 확인해 봤어요. 키, 목소리,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정우는 테이블 위에 봉투를 밀었다. 월급의 3배를 드리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재현이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두꺼운 현금 뭉치가 보였다. 아내 앞에서는 당신이 강민호라고 해주세요. 젊은 시절 아내가 사랑했던 그 남자처럼 행동해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훈의 눈에 절망이 번졌다. 아내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기억도 감정도 모든 게 조금씩 사라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창밖으로 번개가 번쩍였다. 두 남자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재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순간 정우는 알았다. 자신이 방금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는 걸. 돌이킬 수 없는 위험한 연극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걸. 수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민호야, 왜 이렇게 늦었어?
재현의 입가에 이상한 미소가 번졌다. 정우는 그 미소를 보고 등골이 서늘해졌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비는 계속 내렸고 어둠은 점점 깊어갔다. 1장 사라진 시간 1.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 때 이정우는 이미 깨어 있었다. 옆자리에 누워있는 아내를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저려왔다. 수진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슬플까? 여보, 작은 목소리로 불러봤다. 수진이 눈을 떴다. 하지만 정훈을 바라보는 그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당신, 누구세요? 매일 아침 듣는 말인데도 여전히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저는 이정훈이에요. 당신 남편. 수진이 몸을 일으키며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봤다. 남편? 제 남편은 민호예요. 강민호라고요. 그 이름, 40년 전 수진이 대학생이었을 때 사랑했던 남자의 이름. 정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아, 그래요. 민호는 잠시 나갔어요. 곧 돌아올 거예요. 수진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요? 민호가 돌아와요? 네, 분명히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이 거짓말이 아내를 행복하게 만든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정우는 지난밤 재영과의 대화를 떠올렸다. 사실 수진의 첫사랑 이야기는 결혼 후에야 알게 된 것이었다. 어느 봄날 수진이 앨범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던 말. 민호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그때는 그냥 넘어갔다. 젊은 시절의 추억이려니 했다. 하지만 치매가 시작되고 수진의 기억이 하나씩 사라지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최근의 기억들은 모두 지워졌는데 그 남자에 대한 기억만은 더욱 선명해졌다. 마치 다른 모든 기억들이 사라져서 그 기억이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것처럼. 아줌마, 아침 드세요. 간병인이 와서 수진을 부엌으로 데려왔다. 수진은 밥상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전 이런 반찬 안 좋아해요. 민호는 알고 있는데. 정훈의 손이 떨렸다. 40년간 수진이 좋아했던 음식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수진에게 그 기억은 존재하지 않았다. 3. 오후에 재현이 왔다. 정훈이 현관문을 열자 재현은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온 재현을 보며 정훈은 다시 한번 놀랐다. 정말로 강민호와 닮았다. 옛날 수진이 간직했던 사진 속 그 남자와 똑같은 눈빛이었다. 부인께서는 침실에 계세요. 잠깐만요. 정훈이 침실로 갔다. 수진은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보, 손님이 왔어요. 손님? 수진이 고개를 돌렸다가 재현을 보는 순간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민호. 수진이 벌떡 일어나 재현에게 뛰어갔다. 재현은 당황하며 정훈을 바라봤다. 정훈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아.
재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이 재현의 손을 잡았다. 어디 갔었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보고 싶었다고요. 재현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미안해. 일이 있어서. 괜찮아요. 이제 왔으니까. 수진이 재현의 팔을 끌어안았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정훈의 가슴에 질투와 안도가 동시에 밀려왔다. 질투스러웠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은 알아보지 못하면서 처음 본 남자를 그렇게 반가워하다니. 하지만 안도되기도 했다. 오랜만에 보는 수진의 행복한 얼굴이었다. 그런데 민호, 왜 이렇게 어려 보여요? 수진이 재현의 얼굴을 만지며 물었다. 재현이 또 당황했다. 정훈이 재빨리 나섰다. 아, 그게 민호가 관리를 잘해서 그래요. 정말 신기해요. 수진이 웃었다.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정훈은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수진의 웃음을 보지 못했는지. 저녁 식사 시간. 수진은 재현 옆에 바짝 붙어 앉아 계속 말을 걸었다. 민호, 기억나요? 우리 처음 만났던 도서관. 당신이 문학책을 읽고 있었죠. 재현이 어색하게 대답했다. 아, 네. 그때 제가 시집을 빌리려고 했는데 당신이 먼저 권해줬잖아요. 윤동주 시집. 정훈이 젓가락을 든 손을 멈췄다. 그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다. 재현도 당황한 기색이었다. 윤동주. 서시를 같이 읽었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수진이 시를 외우기 시작했다. 정훈은 놀랐다. 치매로 인해 어제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수진이 40년 전의 시를 정확히 외우고 있었다. 그 시를 읽을 때 당신 눈에 눈물이 고였던 거 기억해요?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었다. 내가 그랬나? 네. 그래서 더 좋아하게 됐어요. 시에 감동할 줄 아는 남자. 그런 사람을 처음 만났거든요. 수진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다. 정훈은 자리를 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다. 아내의 첫사랑 이야기를 듣는 것. 그것도 아내가 다른 남자와 나누는 이야기를. 민호, 내일도 올 거죠? 수진이 간절하게 물었다. 재현이 정훈을 바라봤다. 정훈이 작게 끄덕였다. 네, 올게요. 약속이에요. 수진이 재현의 손을 꽉 잡았다. 그 순간 정훈은 느꼈다. 자신이 시작한 이 연극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걸.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수진의 웃는 얼굴을 보면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얗고 조용하게, 마치 모든 비밀을 덮어주려는 것처럼. 2장. 깨진 거울 속으로. 1. 재현이 매일 오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수진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민호 언제 와요? 라고 묻고 저녁에는 내일도 오죠? 라며 확인했다. 정훈은 부엌에서 차를 우리며
거실에서 들리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수진아, 이거 기억나? 재현이 수진에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어머, 이게 뭐예요? 열어봐. 수진이 상자를 열자 작은 은반지가 나왔다. 이거 어디서?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훈이 몰래 엿보니 재현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우리가 약속했잖아. 졸업하면 결혼하자고. 민호.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정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반지는 어디서 구한 걸까? 설마 정말로. 그런데 나는 왜 기억이 안 날까요? 수진이 혼란스러워했다. 병 때문이야. 괜찮아. 천천히 기억날 거야. 재현이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정훈이 거실로 나갔다. 차우렸어요. 재현이 정훈을 바라보며 잠깐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다. 아, 네.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금세 다시 부드러워졌다. 그날 밤 재현이 돌아간 후 정훈은 수진과 함께 있었다. 여보, 오늘 기분이 좋아 보여요. 정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가 왔거든요.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그 반지는 뭐예요? 약혼 반지요. 수진이 손목에 찬 반지를 만지며 말했다. 민호가 주었어요. 결혼하자고. 정훈의 목이 메었다. 40년 전 자신이 수진에게 프로포즈할 때 수진은 이런 표정을 짓지 않았다. 그때 수진은 그냥 네, 좋아요라고 담담하게 대답했었다. 하지만 지금 수진의 얼굴에는 그때 보지 못했던 설렘이 있었다. 여보, 저 진짜 행복해요. 수진이 정훈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민호를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정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3. 다음 날 아침 정훈은 재현에게 전화했다. 잠깐 나와서 이야기할까요? 동네 카페에서 만난 재현은 평소와 달리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그 반지는 어디서 구한 거죠? 정훈이 직설적으로 물었다. 재현이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다. 인터넷에서 샀어요. 비슷한 거로. 비슷한 거요? 네. 부인이 좋아하시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재현의 말에 일리가 있었다. 하지만 뭔가 불안했다. 그런데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재현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부인께서 제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고 싶어 하세요. 뭐라고요? 공동 명의로요. 결혼 준비를 위해서라고 하시는데. 정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안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부인이 자꾸 우기셔서. 재현이 난처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제가 말려볼게요. 하지만 너무 강하게 거부하면 부인이 상처받으실 것 같아서. 정훈은 고민에 빠졌다. 수진을 상처 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재산 문제는 다른 차원이었다. 4. 집에 돌아오니 수진이 서재에서 무언가를 뒤지고 있었다. 뭘 찾으세요? 도장이요. 제 도장? 정훈의 등에 식은 땀이 흘렀다.
도장은 왜 필요해요? 민호랑 통장을 만들려고요. 결혼하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수진의 목소리는 당연하다는 듯 했다. 여보, 그건... 당신 누구세요? 수진이 갑자기 정훈을 낯선 사람 보듯 바라봤다. 저는... 정훈이 말을 더듬었다. 혹시 도둑이에요? 수진이 뒷걸음질 쳤다. 아니에요. 저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재현이 들어왔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민호. 수진이 재현에게 달려갔다. 이상한 사람이 집에 있어요. 도둑인 것 같아요. 재현이 정훈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 묘한 빛이 번쩍였다. 아, 이분은 집주인이에요. 우리가 빌려 사는 집에. 재현이 자연스럽게 거짓말했다. 집주인이요? 수진이 안도했다. 네, 좋은 분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재현이 수진을 달랬다. 정훈은 그 모습을 보며 소름이 끼쳤다. 재현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날 저녁 정훈은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재현의 정체가 의심스러웠다. 처음에는 단순한 간병인인 줄 알았지만 점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수진이 너무 행복해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수진의 웃는 얼굴을 위해 조금 더 참을 수 있을까? 그때 수진이 거실로 나왔다. 집주인 아저씨. 수진이 정훈에게 다가왔다. 네, 고마워요. 민호랑 저를 여기서 살게 해주셔서. 수진이 정말로 고마워하는 표정이었다. 그리고 이거 드릴게요. 수진이 자신의 목걸이를 풀어 정훈에게 내밀었다. 이건 엄마가 주신 거예요. 집세 대신 받아주세요. 그 목걸이는 정훈이 결혼 기념일에 수진에게 선물한 것이었다.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정훈이 손을 저었다. 왜요? 비싼 거예요. 진짜 금이에요. 수진이 고집을 부렸다. 정훈은 목걸이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40년 전 자신이 선물한 목걸이를 집세라는 명목으로 다시 받게 되다니.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런데 아저씨,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호가 내일 은행에 가자고 하는데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은행에요? 네. 통장 만들러요. 저 혼자는 무서워서. 정훈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재현의 본격적인 계획이 시작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수진의 간절한 눈빛 때문에. 네, 그러죠. 고마워요. 수진이 환하게 웃었다. 정훈은 그 웃음을 보며 자신이 점점 더 깊은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걸 느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도 없었다. 밤은 깊어갔고 창밖으로 보이는 달은 마치 깨진 거울 조각처럼 일그러져 있었다. 3장. 가면 뒤의 진실. 1. 은행 앞에 선 정훈은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히는 걸 느꼈다. 수진이 재현의 팔을 끼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민호야, 우리 정말 통장 만드는 거예요? 그럼 결혼하면 필요하잖아.
재현의 목소리에 확신이 차 있었다. 은행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다. 공동명의 통장 개설을 위해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수진이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다. 정훈이 선물한 비싼 도장이었다. 잠깐만요. 정훈이 갑자기 일어났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사실 화장실에 갈 생각은 없었다. 급하게 밖으로 나가 개인 탐정 김 씨에게 전화했다. 김 탐정님, 한재현이란 사람 조사 결과 어떻게 됐나요? 아, 이 선생님. 마침 연락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김 탐정의 목소리가 심각했다. 한재현 본명이 아닙니다. 진짜 이름은 박성민이고 사기 전과가 여러 번 있어요. 정훈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주로 치매 노인들을 상대로 유산 사기를 쳐왔습니다. 그럼 우리 집도... 네. 부인 명의 재산을 다 조사했더군요. 집, 예금, 주식까지. 정훈이 은행 안을 바라봤다. 수진과 재현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당장 멈춰야겠어요. 조심하세요. 이런 놈들은 막다른 길에 몰리면 뭘 할지 모릅니다. 전화를 끊고 은행으로 다시 들어갔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통장 개설을 미뤄야겠어요. 정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재현의 얼굴이 굳어졌다. 왜 갑자기? 아내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아서요. 무슨 소리예요? 수진이 화를 냈다. 저 멀쩡한데요. 민호랑 결혼할 거라고요. 부인, 진정하세요. 은행 직원이 당황했다. 집으로 가요. 정훈이 수진의 팔을 잡았다. 싫어요. 통장 만들고 갈 거예요. 수진이 소리를 질렀다.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재현이 재빨리 상황을 정리했다. 오늘은 그냥 가시죠. 내일 다시 와도 되니까. 그래요. 내일 와요. 수진이 재현의 말을 듣고 진정했다. 3.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은 계속 중얼거렸다. 왜 방해하는 거지? 민호랑 결혼하는데. 정훈은 운전하면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집에 도착하자 재현이 정훈에게 말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마당으로 나갔다. 왜 그러셨어요? 재현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다. 당신 정체를 알아냈어요. 정훈이 냉정하게 말했다. 박성민 씨. 재현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다.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사기 전과 여러 번. 치매 노인 상대로 유산 빼먹기. 재현이 헛웃음을 쳤다. 저를 의심하셨군요. 당연히 의심하죠. 내 아내 재산을 노리는데. 재산이요? 재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선생님이 먼저 제안하신 거 아니었나요? 아내 행복하게 해달라고. 연기만 부탁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뭐가 문제라는 거죠? 재현이 한 걸음 다가왔다. 부인은 저를 사랑해요. 진심으로요. 그 말이 정훈의 가슴을 찔렀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도 몰라보는데 당신을 사랑한다고요? 그게 현실이에요. 재현이 잔인하게 말했다. 부인에게 선생님은 남이에요.
하지만 전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4. 그날 밤 정우는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수진과의 결혼 사진들, 아이들 사진들, 40년의 추억들. 하지만 앨범 뒤편에 숨겨놓은 사진이 하나 있었다. 젊은 수진이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 강민호와의 사진이었다. 결혼 전 수진의 방에서 우연히 발견했던 사진. 그때 수진에게 물어봤더니 옛날 친구예요 라고 했었다. 하지만 사진 속 두 사람의 표정은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었다. 정훈이 사진을 자세히 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강민호의 목에 상처가 있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핥히어진 것 같은. 그리고 수진의 손목에도 작은 상처가 보였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정훈이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수진이 서재로 들어왔다. 뭘 보세요? 수진이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 사진은 기억나요?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만졌다. 민호가. 갑자기 수진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민호가 죽었어요. 수진이 울부짖었다. 제가 죽였어요. 밀쳤더니 계단에서 떨어져서. 정훈이 충격을 받았다. 40년간 몰랐던 진실. 수진의 첫사랑은 죽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수진이 죽인 것이었다. 사고였어요. 싸우다가 밀친 건데. 수진이 흐느꼈다. 그래서 당신과 결혼했어요. 도망치려고. 정훈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40년간의 결혼이 도망쳐였다는 걸. 그때 재현이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다.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재현을 보더니 더욱 크게 울었다. 민호, 미안해. 내가 죽였어. 재현이 당황했다. 이런 상황까지는 계산하지 못했던 것 같았다. 수진아, 진정해. 당신 죽은 줄 알았어. 40년 동안 미안했어. 수진이 재현에게 매달렸다. 재현이 정훈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 기회를 엿보는 빛이 번쩍였다. 그래, 수진아. 나 안 죽었어. 재현이 수진을 안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아무도 우릴 방해할 수 없어. 그 말을 들으며 정훈은 깨달았다. 자신이 벌인 이 연극이 어떤 괴물을 깨웠는지를. 40년간 숨겨졌던 죄책감과 치매로 뒤섞인 기억이 만나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재현은 이 모든 걸 이용할 것이었다. 밖에서 바람이 몰아쳤다. 마치 모든 비밀이 폭로된 이 순간을 축하하듯이. 에필로그 황혼의 춤. 6개월이 지났다. 재현은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고 수진의 재산은 모두 되돌아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진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이제 수진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강민호도 재현도 심지어 그날의 진실도. 모든 기억이 지워진 채 하얀 종이처럼 비어 있었다. 정우는 수진을 요양원에 맡기라는 의사의 권유를 거절했다. 대신 집에서 직접 간병하기로 했다. 여보, 밥 먹어요. 정훈이 수진에게 죽을 떠먹여 주었다. 수진은 정훈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당신 누구세요? 매일 듣는 질문이었다. 저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정훈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지나가는 사람이 왜 저한테 밥을 주세요? 그냥 좋은 사람이라서요. 아, 그렇구나. 수진이 순진하게 웃었다. 정우는 그 웃음이 좋았다. 죄책감도 그리움도 아픔도 모두 사라진 깨끗한 웃음. 오후가 되자 정훈이 수진의 손을 잡았다. 산책하러 갈까요? 좋아요. 마당으로 나온 두 사람. 석양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춤출 줄 아세요? 정훈이 갑자기 물었다. 춤이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정훈이 수진의 허리에 손을 올렸다. 수진이 어색하게 웃었다. 이상한 사람이네요. 네,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훈이 인정했다. 두 사람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음악도 없이 그냥 바람 소리에 맞춰. 왜 이런 거 하세요? 그냥 예쁘셔서요. 수진이 부끄러워했다. 나이도 많은데 무슨.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아름다워요. 사랑이요? 수진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네, 사랑이에요. 황혼이 깊어갔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마당 바닥에 길게 늘어졌다. 정우는 생각했다. 40년간 자신이 추구했던 게 무엇이었는지. 수진이 자신을 사랑하길 바랐다. 기억해 주길 바랐다. 인정받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수진이 행복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자신을 몰라도 다른 사람으로 착각해도 그냥 웃기만 하면 고마워요. 수진이 갑자기 말했다. 뭐가요? 모르겠어요. 그냥 고마워요. 수진이 정훈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정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4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수진의 고마움이었다. 기억을 모두 잃은 지금에야 진짜 마음을 표현하다니. 저도 고마워요. 정훈이 속삭였다. 당신이 있어서요. 해가 완전히 져서 어둠이 내렸다. 하지만 두 사람은 계속 춤을 췄다. 기억도 과거도 미래도 없는 오직 이 순간만 있는 춤을. 멀리서 들리는 바람 소리가 마치 음악 같았다. 슬프지만 아름다운, 끝이지만 시작인 그런 음악이었다. 정우는 알았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걸. 조건도 기대도 욕심도 없는 그냥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 수진의 어깨에 고개를 기댄 정우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사랑해요. 바람이 불어와 그 말을 가져갔다. 어디론가 멀리 기억의 저편으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사랑을 보내주세요.